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매일 아침 한국어 수업이 열립니다. 교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이유는 바로 라피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전하는 특별한 강사입니다. 학창시절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보며 자란 그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강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라피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할리우드 영화나 인도네시아 현지 드라마만 봤었어요. 아시아 다른 나라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이거 정말 재미있어, 한 번만 봐봐라며 한국 드라마를 틀어줬는데 처음에는 자막 달린 드라마를 왜 보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회를 보는 순간부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아끼는 장면들. 인도네시아의 가족 문화와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한국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었어요. K-팝과의 만남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봤을 때 그들의 열정과 완벽함에 정말 놀랐어요. 춤, 노래, 퍼포먼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서 꿈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저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김치찌개, 불고기, 김밥,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들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인들의 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멋을 전하고 싶다. 처음에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간절해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주저없이 한국어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게 취업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어가 제 미래입니다. 대학 4년 동안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예술, 철학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제게는 흥미롭고 소중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처음 한국어 수업을 맡게 되었을 때의 그 설렘과 떨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 첫 수업에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올까 걱정했는데 강의실 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40명 정원의 강의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정말 배우고 싶어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목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수업 방식은 좀 특별해요. 단순히 문법과 어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함께 가르치거든요. 한국어 문장을 배울 때도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를 예시로 들고 한국어 발음을 연습할 때는 K-팝 노래를 함께 불러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안녕하세요를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귀여웠어요. 한국 아이돌들처럼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기가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반이었는데 이제는 3반을 운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처럼 꾸미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한국식 메이크업과 패션을 따라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남학생들은 한국 아이돌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여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들의 코디를 연구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주고 있구나. 한국 아이돌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나도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족과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수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한국 문화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따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비빔밥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직접 만들어 먹더라고요. 한 학생은 선생님,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한국 어머니들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명절 문화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가 되면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대학교에 와서 한국 전통 예절을 연습해요. 세배하는 법, 차례 지내는 법까지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복 입은 학생들을 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현지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 특집을 편성할 정도가 되었어요. 프라임타임에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시청률도 현지 드라마만큼 높게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서도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한국어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 듣고 있어요.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예요. 한국에 가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화를 이끄는 중심이구나. 경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 더 클 수 있지만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나라. 그런 이미지로 한국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2023년 여름,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2개월간 한국에 머물 기회를 얻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라마나 K-팝 뮤직비디오로만 봤던 그 풍경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의 야경, 남산타워의 불빛, 명동과 강남의 분주한 거리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시민들, 식당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장님들.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에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그 활기찬 에너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생활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김치를 맛보라고 하시며 한국 음식이 어때요? 맛있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였습니다. 전쟁박물관, 경복궁, 독립기념관, 이런 곳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이 겪어온 아픔과 시련을 알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이룬 한국인들의 의지력. 우리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개발도상국도 충분히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한국의 모습과 지금 인도네시아의 모습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주도와 부산도 가봤는데 한국의 자연환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의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전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불가능을 이겨낸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에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해주면 학생들도 더욱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줘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요. 여러분도 한국 학생들처럼 열정을 가져보세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실제로 한국 유학을 간 친구들이 벌써 10명이 넘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구나 싶어요.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문화원에서도 저를 자주 초청해요. 한국 문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연을 부탁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요즘 제가 가장 뿌듯할 때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예요. 선생님,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 통역사가 되어서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대한민국 파이팅!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외치게 되어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이 담긴 함성이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문화적 다리를 놓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걸요. 한국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 학생들이 모두 훌륭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저의 꿈이자 사명입니다.